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일러주의 고태율입니다. 미리 공개된 팜플렛에 있는 제 망치 소개 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너 설마 하려는 말이 그런 말이야? 너 혹시 괜찮겠어? 라고 걱정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포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 거에 나오는 스포일러? 나 그거 좀 예민한데? 라고 벌써부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쉬는 시간도 지났겠다. 화장실도 가실 수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함께 이겨내셔야 돼요. 스포일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행이 개봉했을 때는 스포일러는 하나의 권리가 되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때마저도 타노스가 가장 앞장서서 노 스포일러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식사 중에 영화 스포일러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으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쩌면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에서는 스포일러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2019년 대한민국에는 스포일러 금지령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인기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야, 나 그 영화 봤는데?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지 마. 나 아직 그거 안 봤어. 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스포일링을 당하면 좀 어때요? 혹시 영화를 보고 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영화를 보는 중간에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혹은 영화를 다 끝나고 영화관을 나섰는데 뭔가 진이 빠지는 것 같아, 피곤해 라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그런 편이 좀 많은 축이었는데 그래서 습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들을 찾아보기 전에 스포일러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스포일러 좋아합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편의 영화를 보실게요. 범인을 찾아가는 내용이 영화의 전부인 유주얼 서스펙트를 볼 때도 구나. 야, 그거 반전 알면 왜 봐? 라고 말하는 식스센스를 보기 전에도 란 말이지? 혹은 겟아웃을 볼 때마저도 라니 라고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스포일러를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와 관련된 예민함과 두려움을 오늘부터 깰 수 있는 용기를 드릴게요. 먼저 유주얼 서스펙트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폭발 사고의 범인인 카이저 소재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등장하죠. 이런 영화를 볼 때면 숙제하는 기분이 들거나 되게 집중력이 고도로 필요한 영화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범인인가? 혹은 얘? 얘가 말하는 게 좀 수상한데? 아니야, 얘가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이 장면에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을 법도 해. 아니야, 처음에 이런 컷을 왜 보여줬지? 여기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어때요? 벌써부터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피곤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범인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키튼이에요. 이렇게 범인이 누구인지 스포일링을 당한 상태로 혹은 알고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머리 아픈 분의 플레이를 하지 않고도 범인의 관점으로 제가 저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등등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식스센스입니다. 식스센스는 이렇게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있고 좀 이상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콜과 그런 콜에게 뭔가 연민과 동정을 느껴서 그 콜에게 상담을 해주는 심리치료사인 말콤이 등장하죠. 그리고 영화에는 이런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어쩐지 폴이 문제아라 그런지 좀 손버릇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가다니. 그리고 이런 장면도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인물 둘 다 뭔가 좀 이상하고 손버릇도 안 좋아 보이고 가정엔 충실하지 못한 남편인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말콤이 귀신이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귀신이라는 스포일링은 사실 되게 유명해서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콤이 귀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아까 무의미한 것 같기도 했던 혹은 전혀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콜은 손버릇이 나쁜 문제아가 아니라 귀신을 본다는 생각에 뭔가 무서워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콤은 문제아인 아이를 치료해주겠다고 오지랖을 떨면서 자기 가정은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아내는 말콤을 보지 못하는 거였고, 혹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마지막 장면에 담요를 이렇게 덮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귀신이 지나가면 한기가 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이 통용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겟아웃이에요. 겟아웃에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달달한 커플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리스와 로즈예요. 이렇게 크리스와 로즈는 로즈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는 로즈의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치장을 하고, 로즈는 가져갈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맞아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친구 집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줄 아셨죠? 크리스는 납치당했어요. 바로 로즈의 아버지에게요. 로즈의 아버지는 돈 많은 백인들에게 건강한 흑인의 신체를 공급하는 그런 불법 시술을 하는 의사이고요. 그런 스포일링을 당하고 난 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 크리스 흑인 남자를 빵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었던 영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녀석이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흑인인지를 고르고 있는 것 같은 연출을 한 것도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그저 달달한 커플인 것 같았지만 적대적인 관계임을 알고 난 후에 장면들을 보면 이런 신기한 장치들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감독은 이미 우리에게 스포일링을 하고 있었어요. 나쁜 녀석.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에서도 단절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리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장면들에는 여지없이 선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스포일러를 알고 영화를 보게 되면요, 머리 아픈 두뇌 플레이를 하는, 머리 아픈 영화를 볼 때도 속이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영화 속에 어떤 것들을 복선의 장치인지 숨겨놨는지도 찾아낼 수 있고, 감독이 치밀하게 숨겨놓은 어떤 지점이나 포인트들을 발견하는 재미들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영화 해석들을 찾아보거나 리뷰들을 찾아보곤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나만의 영화 해석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치 정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일링을 당하면 안 되고, 영화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영화를 봐야 돼 라고 강요하는 듯한 세상에서 스포일링을 당해도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영화를 볼 때 영화 화면을 다 끄고 눈을 감고 소리로만 들으면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일링을 당해서 혹은 이미 알아버린 내용 때문에 보지 않은 콘텐츠, 영화, 소설,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내일 일요일이니까 묵혀놨던 영화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